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3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만 또 지나가면 주말이죠. 좀만 더 버티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어제 오후부터 좀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역시 그 동물적인 느낌이 항상 보면 지나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코스닥이 그죠? 요 이제 어제 오후 들어서 장대 음봉을 그렸었는데 오늘 완전히 21선까지 쭉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천스탁이 13거래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뭐 뉴스에선 나오고 있고 어제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3일 날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먼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밤에 이제 내일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되는 FMC의 그런 결정. 뭐 시장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근데 6월달, 5월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6월로 넘어가기 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지 않겠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결국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부터 해가지고 이 성장주가 근데 결국에 흔히 말하면 뭐 고퍼주 그죠? 비싼 관련된 이런 아무래도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또 공매도랑 같이 엮이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하나하나 좀 끝까지 HTS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 꼭 체크할 필요할 주식 뉴스부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이번 주에 정말 포진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월요일날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밤사이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160% 2배 이상 뛰었습니다. 1분기 광고 매출 부분만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 이쪽에 대한 광고 수입이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어마하게 좋았고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낮고, 그죠? 고정 비용이 상당히 낮고, 상당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어쨌든 이 1분기에만 순익이 약 20조 원 하나 기준으로 정말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클라우드도 호실적이었지만 팬데믹 영향에 PC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잖아요. 뭐 노트북, 랩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관련된 그리고 윈도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결국 한몫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가 실적을 견인했고 이 PC 부문에 대한 팬데믹 영향도 상당히 수요를 이끌었다.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 그죠? 이게 아직도 시작은 안 했다, 막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유럽에서 사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 디지털세라고 해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막 구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반독점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에게 디지털세를 걷겠다고 했던 게 유로존에서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이 글로벌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돈을 너무나 더 잘 벌고 있고 너무 독과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부가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의 뉴스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대형주 실적이 줄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정말 랜드 쪽부터 해가지고 정말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좋게 발표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수 효과를 얻었죠.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게 어쨌든 시장에 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LG디플 같은 경우 워낙 어려웠던 회사였어요. 그동안 그죠? 디스플레이의 뭐 단가부터 해가지고 중국발 어떤 공급 초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정말 어려웠었는데 LG디플이 최근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OLED 쪽 이쪽으로도 넘어가고 있고 LG디플이 기존에
LG 쪽에 대해서 납품을 했던 것들을 삼성 쪽도 고객사를 이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흑자전이 역시 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의 팬데믹 영향에 대해서 호조세를 보였던 거랑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더 좋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삼성전기 여러 가지 IT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도 3%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시장 영향입니다. 시장 영향. 기업의 어떤 가치나 본질이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영향이 컸었고요. 오늘 또 하나의 대여급 오늘 첫날 청약일이었는데 일반 공모 SKIT 2차전지 분리마켓에서 첫날 청약 경쟁률이 약 78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NH투자증 같은 경우는 200대 1이 넘어갔다고 봤는데요. 증거금만 22조 원,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올해 들어서 역대급 1위 IPO였는데 그때 1일차가 14조였죠. 물론 내일까지 가봐야지 증거금을 어떻게 뭐 역대급으로 또 경신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의 경신하지 않을까 분위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고 대형주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떨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수라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 자금이 정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는 뭐 동학개미들이 단순 예전에 그런 개인들은 아니다. 그죠? 뭐 한 주라도 더 받아서 꽁돈이라도 벌어보자 이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정말 강한 개인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일 만에 주가지수 1000 내놓은 코스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코스닥 위기일까 기회일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닥 150 지수의 추정 종목이 150개잖아요. 구성하고 있는 게 오늘 그 중에 14개 종목만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수두룩하게 내렸고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 뭐 소부장들 전부 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투심 위축 우려와 함께 외국인의 공격적 매도세가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공격적 매도세도 보였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정확히 개별적으로 수급을 보면은 기관의 매도가 더 많았고 오히려 오늘같이 급락하는 날 외국인이 오히려 주사 담은 종목들도 많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1조 원 샀고요. 코스닥 4천억이나 샀습니다. 하루에 코스닥을 4천억 산다는 건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아까 외국인이라 제가 표현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더 많이 팔았고요. 그죠? 프로그램 이거 아마 비차익 쪽으로 많이 나온 게 외국인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승 종목이 235개, 하락 종목이 1133개입니다. 5배수 이상이 그죠? 거의 하락 종목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00개가 하락 종목 199개, 이거 상승 중에 189개.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오늘 많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역시 3배수 이상, 그죠? 개인만이 오늘 싸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참 개인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인의 코스피 같은 경우 물량에는 계속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서 어떻게 될지가 좀 기주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HTS 잠깐 보겠습니다. HTS 보면요 오늘 코스피도 결국 종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종가 많이 밀려서 1% 이상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장중에 좀 지켜내나 했는데 역시나 못 지켰습니다. 천을 못 지켰고 아마 이게 투심의 위축이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21선까지 밀렸습니다. 21 파란 선까지 밀렸고요. 뭐 혹자는 61선까지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제 조짐은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일 한번 갭으로 밀어서 시작을 한다면은 좀 한번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 지수 어땠죠? 이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자리 그죠? 여기서 올라와서 옆으로 행보하더니 결국 오늘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른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는 어떻죠? 코스피도 삼각 수렴에서 위로 튀는 듯 했으나
위에 이 저항선 1월의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장중의 고점을 넘어가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 주가를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나왔습니다. 운수사고 뭐 HMA 이런 기업들이 오늘 6.7%뭐 대한항공, 한진카, 진에어 뭐 이런 대한에어 결국 운수 장비 업종이라 항공주가 좀 좋았었던 이유가 운수창고 업종을 좋게 했었고 금융업 관련해서는 LG가 뭐 금융업은 사실 아닌데 인적 분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LG가 오늘 시장에서 완전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뭐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금융지주, 온갖 은행 관련 금융 관련 업종들이 시장의 방어 역할을 돈독히 코스피는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완전 초토화죠. 상승한 업종이 없어요. 근데 반도체 어떻습니까? 4%.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이 지수가 막 일주일 동안 15%막 이렇게 급하게 올랐잖아요. 3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죠?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급하게 올랐는데 급하게 오른 만큼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가격 조정은 매우 사실 좀 죄송하게 얘기지만 최근에 고점에 사신 분들한테는 올바른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어점도 어떻습니까? 아까 하락 종목이 5배 이상이고 그랬다고 했지만 이 종목별로 봐도 업종별로 봐도 2% 이상의 기본이었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덜 빠졌어요. 시장 대비. 그죠? 시장이 1% 이상인데. 근데 하이닉스 오늘 완전 호실적 발표했는데도 3.7%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완전 호실적인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시장의 수급이 진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먼저 맞았었죠. 그러면서 오늘 반등에 나섰고요. 뭐 효성 오늘 지수가 또 급반등을 했어요. 어제 주성 봤더니. 그리고 신한지주 아까 금융지주 LG 인적 분란 이슈로 올랐고요. 시클리카 업종들 중에 화학주가 약했습니다. 금호석유 뭐 실적 좋은데 그러면 실적 때문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약한 모습이었고 오늘 HMM 이런 부분만 운수창고 중에서 운수 업종만 완전히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SK바이오팜, 뭐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 SK바이오 사이언스랑 같이 엮여서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ST팜은 어제 급락하더니 뭐 강보합으로 끝냈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꽤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코스닥 150 종목의 상위 종목에 시가총액 큰 종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타켓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투심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클리너ዊ스, 사이토젠, 뭐 대웅제약, 종근당 일부 제약사랑 일부 뭐 신약개발, 그죠? 일부 아니면은 완전히 헬스케어 이쪽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 대비 강했던 거 말고는 전반적인 업종이 힘들었다. 이쪽 반도체랑 핸드셋 어떻습니까? RFHRC는 5G 관련이니까 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 종목 있어요? 제가 보는 종목 중에는 일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뉴딜 그린 관련주에서 에코프로 최근에 얘도 뭐 분할 이슈 있었죠. 얘만 강했고 강했던 동화기업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풍력, 수소, 전기차 너나 할 거 없이 성장주 반도체 시클리컬 전부 다 소재 부품 장비 전부 다 때려 맞은 하루였습니다. 이쪽 볼까요? 웹툰 쪽도 때려 맞았고요. 게임주도 때려 맞았고 다 때려 맞았네요. 근데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일까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한항공 올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결국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그냥 무차별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깨진 거를 내가 못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좀 가격 조정이 맞을 때서 맞았는데 이거를 미리 맞추고 어제 그죠? 현금화를 다 시켰다가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내일 사겠다.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가 고점이었어. 오늘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팔고 내일 다시 사야지. 이거를 마치 예견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계신다면 굳이 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투심적으로 그리고 잔고가 깨지면서 역시 어려운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닥이 천스닥이 이제 자리 잡나 했는데 이 공매도 이슈가 좀 큰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도 있죠.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 회의 경계가 그게 외국인 매도세가 이틀째 거세게 나오면서 내준 거고요.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그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5배 이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2차전지 분리막 아까 SKIT 얘기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 청약 잔거금이 14조였는데 요거를 벌써 80% 이상 뛰어넘었고 뭐 오늘 리포터가 나왔어요. 은행증권사에서 상향 주가가 공모가 대비 한 70% 이상인 18만 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같이 성장주들의 거센 하락이면 이 2차전지 분리막 회사도 투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발행 유통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IPO를 사는 거니까 이건 안전해. 이런 걸로 개인들이 위안을 삼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스마트해졌고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내일 마감일인데 얼마나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모열풍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앞으로 있을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가지고 계속 정말 대단한 청약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SK 증권회사 보니까 새벽까지 막 줄 섰다 이게 여의도에는 또 막 퍼져드는 그런 소식도 저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전장을 보면서 그냥 저도 동물적인 감각이 주식시장 오래 보다 보면 좀 나타나긴 해요. 제가 뭔가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역시나 당했죠. 자, 종목도 위주로 조정이 더 컸고요. 지수보다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 뭐 그냥 두 개만 제가 잠깐 보면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ST파 한미반도체 급등을 했잖아요. 어쨌든 얘는 후공정 이슈, 얘는 mRNA 이슈, 백신 이런 것들인데 공매도 재개 심리 위축에 따르면 결국에는 급하게 오른 종목들이 그죠? 고밸류의 단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심리 위축이 되고 매도가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급락한 기업들은 이유가 있어서 급락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 하락하면서 매도를 부르는 수급이 결국 재개되면 고평가 논란 이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당장으로 실적을 보면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ST팜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예요. 1분기 또 적자예요. 매출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그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줄었지만 손실이 어쨌든 4분기 흑자를 전환했다가 다시 또 적자 전환한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공매도 때리기에는 너무나 메이저들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보면은 실적과 성장이 받쳐주고 오늘같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날 기업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을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저도 완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은 요새 댓글에 보니까 뭐 안티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제가 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아니다, 어떤 게 아니다. 더 공부하시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올려달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제가 저의 시각에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지 제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틀린 것들을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도 그거를 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데 그냥 별로야. 그리고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뭐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냥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뉘앙스로 적는 거는 저도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같이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같이 모르는 거를 좀 짚어나가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을 텐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